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갈등설에 휘말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퇴 요구부터 갈등 봉합까지 영상 연이어 보시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보고합니다.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석을 해주셨나요?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의할게요. 혹시 그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다른 여러 의원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다는데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일요일 밤의 궁중암투 대통령실발 한동훈 사퇴 요구설이 주말을 강타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과 논의, 김건희 여사 부부의 영리를 건드렸고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불길을 막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 위원장 없이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동의하실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 한 위원장이 밝힌 끝까지 총선 이후까지 하겠다는 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위원장 앞두고 있어?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역구구만. 여러분들도 뭐 좀 바라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부터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좀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도 지금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고. 네네, 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바로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힘드시지만 하여튼 명절 잘 쉬시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 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몇 번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이걸 이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대통령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일부러 안 보고 갔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2층에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상인분들 중에 대통령님 보신 분 계세요? 대통령님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질이와 대통령께서 와서 위로의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랬던 거죠. 그렇죠. 그냥 오셔가지고. 그런데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또 길게 나눴어요. 사퇴 관련해서는 뭐 공경률 비대위원회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감사합니다. 전화 경량 다녀오셨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열람도 안 된다? 지금 그런 기록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 경찰 수사 단계를 떠나서 검찰에 가 있기도 하고요. 경찰에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있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국회에 불러놓고 온갖 음모론에 대한 진위를 따집니까? 그동안 의원님들의 진위를 보면 국민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먼저 불러가겠습니다. 그럼 좀 계세요. 말씀하실 좀 계세요. 말하고 다 가버리고 그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이면 민간 위원이 4명입니다. 네, 그러면 3명이 경찰이겠죠?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요. 예. 4명이 민간인이 비공개를 결정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경찰이 동의하지 않아. 네. 비공개 됩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아니 그 그러니까 반대의 비공개 경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경찰의 동의가 없으면 비공개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청장님 우리 증인 얘기했죠. 중대성, 잔인성이 좀 떨어진다. 다소 미흡하다. 정말로 그렇게 판단하셔요? 어떻습니까? 제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아니 좀 적절하지 여쭤보고 못하고 있잖아요. 증인의 생각을. 손준호 의원입니다. 증인 부산 경찰청장님 10시 56분 문자에 과도라는 첫 보고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보고를 한 것인데요. 네.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세요?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판단이 안 되면 그럴 때는 뭉뚱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흉기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장 이게 경찰관이 과도로 어떤 보이냐고요? 의도를 가지고 과도라고 자, 보세요. 했다고 말씀하시는 양날을 경상이라든지 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었죠. 의원님 제가 아까 의총서를 설명드렸다시피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의원님이 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이야 경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쭤봅니다. 당연히 그냥 옆에서 경찰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펜스를 청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당적이 됐건 아니면 그런 남기는 글이 됐건 피의자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어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람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청장께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압수물은 다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가 됐어도 갖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거는 진짜. 답변하기 어려우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진짜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젊은 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연예인하고 식사하는 게 네, 셀을 갖고 잘 안 돼요. 급여의 한 30% 정도를 주문도 파견의 순서가 왔었습니다. 여군 필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생겼었고 이런 일과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은 화장실 비대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비대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치르는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려운, 제가 과거 행정을 하던 시기에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거의 대부분을 좌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가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감사합니다. 몇 학년이세요? 1학년, 이진혁. 단체 사진 한번. 여기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지만 이게 참 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와 여당이 실천하고 만들고 있는 정책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천원 아침밥 같은 정책 같은 거요. 시험 문제와 같은 청년 문제들의 해결의 근간에 있어서 사실 약속의 말씀과 함께 홍보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린 더 해도 됩니다. 뭐 자유토론이 끝까지 해야 자유토론이지 뭐 중간에 막으면 자유토론이 아니지. 여러 번 뺏겨라는 게 좀 이상한데 앞으로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똑같은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걱정 많다고 하셨었는데 이 걱정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제가 오늘은 딱 지난번 했던 말 그대로다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이 적합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당의 대표로서 재난의 현장을 갔던 것이고요.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동안 공고해왔던 양당 체제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계양구 출마하실 의향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열차 시간 늦습니다. 제3지대 관련해서 개혁신당이 좀 도움이 될지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차 시간 늦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로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준석 당원을 추천합니다. 이준석 당원을 추천합니다. 사실 다들 조마조마하셨죠? 이게 창당이 될지. 맨날 인터넷에서 처음에는 탈당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안 모일 것이다.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부끄러운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권 1년 차에 대통령과 싸우겠다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검사의 칼이 얼마나 담금질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칼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다. 그게 바로 개혁신당 아닙니까, 여러분? 힘 합쳐서 빨리 코끼리 몰아내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창당을 축하드리고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도 똑같이 하시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대표님 원래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셨는데 본인들은 다들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마음을 비웠는지를 아무도 짐작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제3지대 빅텐트 구축 관련해서 총선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 내기 위해서 혹시 골든타임이 있다면 언제로 보시는지를 하나 묻고 싶고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제 정당이 만약에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들한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me since that cold November day. We said we needed space, but all we found was an empty place. And the only things I learned is that I need you desperately. So here I am, and can you please tell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